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대문 시장이라고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광장시장의 다양한 먹거리와 함께 전통 재래시장의 모습, 60, 70년대 한국 경제 성장을 주도한 봉제공장의 모습, 그리고 당시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힘겹게 그렇지만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노동자의 모습 등 저마다 다양한 모습을 떠올리시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패션 시장을 선도하는 역동적인 모습이 가장 많을 듯합니다. 종로가 광장시장을 시작으로 청계 팔가에 이르는 약 2km에 이르는 일대 지역을 아우르는 동대문 시장은 한 번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100년 이상의 역사를 통해 서서히 진화 발전되어 왔습니다. 조선시대의 종로는 유기전에 있던 거리였고 지금의 동대문 시장에는 시전만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유기전과 시전에게만 상업활동이 허용되었고 이들에게는 금난정권, 즉 자유상인인 난전을 단속하는 일종의 특권도 부여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내 시장의 소비 규모가 크짐에 따라 기존의 상인만으로는 한계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1894년 갑오개혁으로 유기전이 폐지되고 결국 금난정권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시전상인의 틈바구니성에서 세력을 키워오던 자유상인들은 지금의 종로사가인 백오개와 동대문 일대에서 나름의 상권을 형성하기에 이르고 급기야 1890년 전후로 서울 상권은 전통적인 시정과 이에 맞서는 새로운 서민 상권으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한편 개항기에는 중국과 일본 상인들이 서울의 상권을 빠르게 장악해갔고 특히 청일전쟁 후에는 일본 상인이 종로 일대를 중심으로 서울의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하에서 일본의 세력 확장에 대항하고자 설립된 것이 바로 광장시장입니다. 배우의 그상이며 두산그룹의 설립자인 박승직을 포함한 4명은 종로와 동대문 일대의 상인 26명과 결속하여 1905년 7월 5일 광장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드디어 동대문 시장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당시 청계천에 여러 개의 다리가 있었는데 회사가 광교와 장교 사이에 있다는 의미에서 다리 이름의 앞글자를 따서 광장주식회사라고 이름을 지었고 여기에서 광장시장이란 말도 유래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광교와 장교의 첫 글자인 광장이었지만 훗날 넓게 저장한다는 의미의 광장으로 한자가 바뀌었습니다. 광장주식회사의 동대문 시장은 일본 세력이 주도한 남대문 시장과 종로와 함께 서울의 대표 시장으로 발전하였고 당시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의류, 첨가물, 그리고 잡화 등이 주로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지배에 있을 때 의류와 포목 등도 주요 거래 품목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특히 1930년대 후반부터는 국내 면직물의 생산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 포목상업계가 일본산 면직물의 수출 거래점으로 각광을 받게 되어 동대문 포목상들은 토소매를 겸하여 호황기를 누리게 됩니다. 6.25 전쟁으로 기존 시장의 목조 건물은 잿더미가 되었지만 1959년 새롭게 현재의 건물로 복구되었고 미국의 구호류가 시장에 흘러들어오면서 포목, 양장, 양품, 옷감 등을 취급하는 의류, 도매 시장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한편 전쟁 중 월남한 피난민들은 청계천변에 무허가 판잣집을 짓고 구호물자, 미운복, 담요를 이리저리 오리고 붙여 만든 옷을 팔면서 생활하였습니다. 당시 일대에서 장사하는 사람 중 60%가 실향민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958년 대응화재가 발생하면서 2000여 노점이 불타 없어져 버렸고 1961년 이 자리에 새롭게 평화시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실향민들을 주축으로 설립된 이 시장은 평화 통일의 염원을 담아 시장의 이름을 평화시장이라고 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서 상인 혼자만 옷을 만들어 팔기 힘든 지경에 이르자 봉제를 아웃소싱하게 되었고 결국 평화시장 내에 봉제 공장이 빽빽하게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생산과 판매의 시너지 효과로 평화시장은 60, 70년대 고도 성장을 하였지만 이 무렵 봉제공이 하루 14시간 일하고 받은 공임은 그 당시 커피 한 잔 값인 50원 수준일 정도로 노동환경은 열악하였습니다. 결국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 열사가 평화시장 앞길에서 근로기준법 화형식과 함께 분신자살하는 사건까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평화시장의 성공은 1969년 통일시장, 통화시장, 성동상가를 탄생시켰고 1970년에는 국내 최대 원단과 부자재 시장인 동대문 종합시장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신발, 가방, 모자 및 헌책 상가들도 청계천변에 자리 잡게 됩니다.
1979년에 제1평화시장이, 1980년에는 덕운시장과 흥인시장이 들어서면서 동대문 시장은 80년대 한국 의료계의 성장을 견인하는 주역이 됩니다. 1990년 동대문 시장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합니다. 그 주역이 바로 동평화시장 남쪽에 들어선 아트플라자입니다. 사실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동대문은 저가상품, 남대문은 고급 의류 생산 판매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 인식은 아트플라자가 들어서면서 깨졌습니다. 남대문 출신 30대 상인이 주축이 돼 만든 아트플라자는 당시 패션 시장에 등장한 캐주얼 상품 판매에 주력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또한 개점 시간을 기존의 새벽 3시에서 자정으로 앞당기면서 당시 주 고객이었던 지방과 서울 외곽 지역 판매상들을 남대문에서 동대문 시장으로 끌어오는데 성공하면서 대박 신화를 쓰게 됩니다. 한편 1997년 IMF 외환위기도 동대문 시장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원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외국 상인의 입장에서는 좋은 제품을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었기에 일본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홍콩 보따리상들이 동대문으로 몰려든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1998년 밀리오레, 1999년 투타 등 새로운 유형의 상가들도 지속적으로 들어서면서 동대문은 명실상부 패션의 메카로 부상한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